썰챗. 상냥한 오빠. 피망치요! 오빠가 먹어줄게. 난 편식쟁이인 동생이 귀여워서 먹기 싫어하는 걸 대신 먹어주겠다. 다 먹으면 둘 다 건강 주스도 마셔. 왜? 이거 싫은데. 그거 다 마셔야 오빠랑 놀 수 있어. 식사가 끝나면 항상 엄마가 만든 주스를 마셔야 했는데 동생이 이걸 싫어했다. 얼른 마시고 놀아. 내 건 맛있는데. 우리 바꿔 마실래? 응. 맛있다. 그런데 동생 거는 정말 맛이 우액이었다. 어머, 다 마셨네? 이제 가서 오빠랑 놀아. 그 뒤로 그 다음 날도 계속 몰래 주스를 바꿔 마셨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절규했다. 동생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스를 만들던 부엌을 자세히 보면 약봉투 하나가 눈에 띈다. 동생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지만 편식이 심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그런 동생에게 약을 몰래 주스에 타서 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계속 주스를 바꿔치기 한 탓에 동생은 며칠간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며칠 후 사망하게 되었다. 벨소리. 우리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산이 하나 있다. 나는 매일 식후 가벼운 운동을 위해 등산을 간다. 등산객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는 매너도 잊지 않는다. 내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비결은 매일 등산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식후 등산을 가볍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마침 빨간불이 되어버렸다. 조졌네 이거 파란불 되려면 10분은 기다려야 되는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등산 지팡이를 짚고 선글라스까지 낀 걸 보니 이 청년도 방금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듯했다. 어머, 아깐 왜 못 봤지? 요즘 등산하는 젊은 사람은 드문데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왔다. 누구지? 502호? 받을까 고민하다가 보이스피싱 전화 같아서 그냥 끊었다. 그 순간 쾅 소리가 나서 앞을 보니 아까 옆에 있던 청년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청년은 사실 등산객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신호등 파란불 음향신호기 소리에 의지해서 길을 건너야 한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가 음향신호기 소리와 비슷해서 착각한 채 그대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고 만 것이다. 완벽한 탈옥. 감옥에 수감이 된 나는 탈옥을 계획 중이다. 어느 날 수감자가 죽자 시신이 든 관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완벽한 탈옥 방법이 떠올랐다. 운동시간 사망자 이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다가갔다. 형님, 근육통 미쳤다리. 제 원업이세요. 시끄러. 가서 운동이나 해. 형님, 저 탈옥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너 미쳤냐? 이놈의 시끼가. 아니 형님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 털다가 잡힌 건 아시죠? 사실 20억을 밖에 숨겨뒀거든요. 나가면 반 드릴게요. 이런 미친.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간단해요. 누가 죽어서 관에 실릴 때 저를 그 안에 몰래 숨겨주시면 됩니다. 며칠 후 마침 한 수감자가 사망했다. 나는 교도관 형님의 도움으로 몰래 시신이 든 관에 숨어들었다. 이제 조용해지면 나가면 된다. 완벽한 탈옥이야. 하지만 바로 옆에 시신이 있다는 게 소름 끼쳤다. 그래도 좀만 참으면 자유야. 나가면 뭐부터 할까? 이제 봄이라 따뜻하니까 벚꽃놀이도 가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한참을 흔들리던 관이 멈췄다. 관 뚜껑을 열자 밖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뚜껑을 연 순간 느껴진 열기는 따뜻한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이곳은 시신을 관째로 태워버리는 화장터였다. 카페 시공. 혼자 자취 중인 그녀는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 햄찌 완전 럭키 햄찌잖아. 햄스터는 가끔 케이지가 답답한지 탈출했다. 그리곤 거실 바닥에서 뛰어놀다 미끄러운지 자주 넘어지곤 했다. 에구, 걱정된다. 카펫을 깔아야겠어. 그녀는 곧바로 카페 시공업체에 전화했다. 네, 거실 바닥 전체에 시공하려고요. 얼마인가요? 52만원입니다. 아, 할부되죠? 가격은 좀 비쌌지만 햄찌가 안전히 뛰어놀 수 있다면 괜찮았다. 며칠 뒤 카페 시공업자가 방문했다. 햄찌, 여기서 기다려. 끝나면 꺼내줄게. 아, 여기 뭐 키우시나? 그런데 시공업자는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었다. 짜증나.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작업을 마친 후 카페 탄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있었다. 아이씨, 저기에 휴지 들어갔네. 다 끝났나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카펫을 다시 걷어내긴 귀찮았던 그는 대충 망치로 꾹꾹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다. 시공업자가 카펫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자 그녀는 햄스터를 꺼내주러 갔다. 어디 갔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망치질을 할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햄스터의 소리가 들린다. 시공업자는 카펫 아래에 휴지가 들어간 줄 알고 망치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던 건 사실 탈출한 햄스터였던 것이다. 아파트 괴소문. 밤마다 한 아파트 정문에서
어떤 여자가 제사를 지냈다. 아니 아가씨,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어떡해요? 이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묻혀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 진짜예요? 소름이 끼친 주민들은 그만하라 말렸지만 그 여자는 그 이후로도 곳곳이 제사를 지냈다. 최근 썰채동의 한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속에 사람이 매장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며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매입하려면 지금이에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괴소문 때문에 최근 헐값이 냈거든요. 전 괜찮으니 계약할게요. 그녀가 괜찮은 이유는 거짓말로 괴소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헐값에 내 집 마련 개꿀! 네, 누구세요? 문 앞에는 처음 본 남자가 서 있었다. 아,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자는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 가짜 제사를 지내며 괴소문을 퍼뜨렸었다. 이때 아파트 주민들 틈속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남자는 실제로 이 아파트에 사람을 묻은 적이 있던 살인자였다. 그는 여자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입막음을 위해 그녀를 죽이러 온 것이다. 잊지 못할 기념일. 오늘은 남친과 6주년 기념일이다.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친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이었다. 썰친 뉴스입니다. 요즘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귀금속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서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자기야.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미안, 오늘 야근이야. 좀 늦을 것 같아. 뭐?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 화가 난 나는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아까 본 뉴스가 떠올랐다. 나는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궜다. 서둘러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도착했다. 강동 포크에 목이 찔려 사망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정당방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다. 범인이 이걸 쥐고 있었는데 훔치려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자가 찔러 죽인 강도가 쥐고 있던 반지는 훔치려던 것이 아니라 남친이 준비했던 프로포즈 반지였다. 사실 남친은 야근을 하는 척하면서 여친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었다. 몰래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할 계획이었지만 그를 강도로 착각한 여친에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엄마의 모성애. 구독, 범위, 좋아요. 구독, 범위, 알람도. 어릴 적 엄마를 따라 콘서트를 보러 갔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형은 신장병을 앓고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 뭔가를 본다는 게 처음이었다. 마드래곤! 와! 그런데 옆을 보니 엄마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엄마와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 나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내 앞에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다. 주호야. 엄마였다. 엄마는 당시 둘이나 키우는 게 부담이 돼 도망쳤었다며 혼자 두고 가서 미안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형은 잘 있어요? 응, 곧 건강해져서 밖에도 다닐 거야. 그보다 우리 아들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따뜻한 엄마의 걱정에 원망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얼굴빛이 안 좋네. 병원 가서 건강검진부터 받자. 엄마는 나를 걱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선 난생 처음으로 여러 검사를 받느라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엄마가 대화하고 있었다. 바로 밝은 얼굴로 대화하는 걸 보니 결과는 좋은 것 같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의사와 엄마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들린다. 신장 이식자로 적합합니다. 바로 수술해 주세요. 엄마가 다시 찾아왔던 이유는 형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척 권했던 건강검진은 사실 주호가 신장 이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귀신 보는 경찰.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엔 사람과 거의 다른 점이 없어서 몰랐는데 점점 귀신과 사람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귀신은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이 난 너무 싫었지만 커서 경찰이 되고 나서는 쓸모 있을 때도 있었다. 살해당한 영혼이 진범을 알려준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손을 휘휘 저어서 사라지게 하곤 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지만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모두 뒤져서 의심스러운 용의자를 확인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데 어두운 길목에서 웬 피투성이 귀신과 마주쳤다. 아 제발 오늘만큼은 봐주라. 귀신은 가만히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에이 사라져라 사라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평소처럼 눈앞에 귀신을 쫓아내려 손을 저었지만 부딪혀버린 이유는 그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CCTV에 나온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친구의 인사.
오늘은 새학기 첫 등교 날이다. 필통, 공책, 오한마, 물통. 좋아, 완벽해.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제발 친한 애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조졌네 이거. 자, 조용히 안 하면 담가버리는 수가 있다. 다행히 담임쌤은 순하고 귀여운 분이었다. 낯선 애들뿐이라 소심한 난 쭈구리가 되어 있었는데 옆에서 짝꿍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금방 친해진 우리는 하굣길에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버스 타고 가. 내일 봐. 잘 가. 내일 봐. 안녕. 잘 가. 그런데 버스가 가다가 쿵 멈췄다. 버스 표지판과 부딪힌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버스에서 내렸다. 왜 그런가 싶어 버스로 가까이 갔는데 친구가 나에게 인사하던 그대로 멈춰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는 버스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 인사하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표지판이 부딪혀 그대로 즉사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에서 2023년 8월에 있었던 실화로 13살 학생이 버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친구들에게 인사하다 출발한 버스가 기둥을 지나며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했다. 서프라이즈 방문. 우리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좋다. 아빠는 출장 때문에 지방에 계시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엄마랑 아주 러브러브하다. 엄마, 아빠가 멀리서 바람 필까 걱정 안 돼? 그것은 말이 안 돼. 너희 아빠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댔어. 응. 역시 사랑꾼 우리 아빠. 나도 그런 남자 만날래. 아빠의 생일날 나는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호텔 306호라 했지. 갑자기 짠! 해서 아빠 놀래켜 줄 거야. 아유, 우리 딸 기특하다, 기특해. 나는 기차를 타고 아빠가 계신 지방으로 갔다. 헐, 생각보다 낡은 호텔이네. 문을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아빠는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문이 낡아서 그런지 열려 있었다. 아빠, 나왔. 그런데 침대 위에 젊은 여자가 자고 있었다. 거짓말. 아빠의 배신에 절망한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 아빠 못 만났어? 응,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 이상하네. 응, 아빠다. 여보세요. 여보, 나 호텔 옮기려고. 응? 왜? 옆방에 여자가 살해당했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딸은 분노한 나머지 침대에 있던 여자를 살해했다. 그런데 아빠는 옆방 여자가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딸이 들어간 방 번호를 자세히 보면 307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가 묵는 호텔은 분명히 306호라고 했었다. 즉 딸은 아빠와 아무 관련도 없는 옆방의 여자를 죽여버린 것이다.